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gq-ueyxsk 이제 넌 필요 없어서 오늘 우리 이혼하자 아빠한테는 모르는 사람일 뿐인데도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나에게 이렇게 잔혹한 말을 하시고 스텔리는 나중에도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이냐고 비웃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 사람이 내 20년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은 소피아이고 회사 연애 후 42살이다. 이혼 이력이 있는 스텔리와 딸 낸시. 그 아이는 당시 6살밖에 안 됐고 매일 일하면서 새로운 엄마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녀는 우리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꽃 파는 소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겸손한 교회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내 노력이 결실을 맺어 너무 행복해서 스텔리와 결혼하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자고 강하게 애원했는데 그건 본질적으로 맡아달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신혼생활도 즐겁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당장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절했는데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낭비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스텔리의 아버지 헨리는 아파서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했고 그이 부드러워야 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친척이 아닌 사람을 기꺼이 돌볼 그의 화장실 요구도 맡았지만 헨리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와 그의 미소는 앨리스 스텔리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 도착하자마자 헨리의 보살핌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다 했고 집에서 허둥대며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했고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날이 있었고 내가 낸시를 합법적으로 입양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청을 했다. 우리가 거실에서 길을 건널 때마다 도망가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결혼을 승인했지만 나는 그녀가 여전히 나를 싫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감정을 존중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스텔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그녀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거스르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동의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두려워했던 낸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안에서도 성숙해졌습니다. 반항적인 단계의 그녀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내 옆에 머물렀다. 내가 바쁠 때 그녀는 헨리의 보살핌과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낸시는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헨리와 함께 있어줬고 그는 바쁜 어느 날 소피아에게 이 부분은 더럽다고 기쁘게 말하곤 했다. 앨리스 우리 엄마. 고의로 한 점을 지적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논쟁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 재빠르게 비난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다시 되돌려 솔직하게 말하면 스텔리에 대한 내 사랑은 식었고 이혼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와 낸시가 걱정되어 이 집에서 노예 생활을 선택했다. 이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20년 만에 헨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구급차를 늦어서 헨리는 우리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 낸시 할아버지는 헨리가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모의 등을 쓰다듬는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헨리가 죽었고 낸시가 애도하는 동안 스텔리는 더 나쁜 것을 모르는 척 그와 엘리는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불쾌한 기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항상 낸시와 나를 친절하게 지켜보았고 제대로 작별 인사를 위해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디에서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헨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대화를 나누거나 연말과 신년 행사에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헨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웃으며 그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안 스텔리와 엘리는 비밀리에 어떻게 분할할지 논의하고 상속 재산과 헨리가 그들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꼈던 재산의 양 장례식이 끝났을 때 나는 여전히 적절한 작별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텔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당신은 불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혼합니다. 단순한 낯선 사람에게 가정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아낸 시도 너와 함께 떠날 수 있다. 자기 딸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느냐고 엉뚱한 손을 꼭 쥐고 눈물을 참으며 내 20년을 낭비한 게 아니라 피의 딸 낸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비밀 계획이야. 내가 왜 2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견뎌왔는지 이유를 말해줄게. 스텔리와 앨리스가 거친 말에도 어안이 벙벙해졌지. 구경하는 사람에게 활짝 웃었어. 내 미소가 으스스했을 텐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하면 얼굴 어쩔 수. 이유 중 하나는 낸시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렇게 착한 아이가 그런 사람들에게 조종당한다는 생각이 참을 수 없었어. 안심의 표시로 떨리는 손을 잡았어. 괜찮아, 전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원했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헨리의 유언장을 맡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결혼 이후 헨리가 자연스럽게 유언장을 준비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헨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나였거든요. 나는 맡겨진 유언장을 열었고 스텔리는 내용을 보고 떨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요약에는 헨리가 지은 집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나머지 재산은 낸시와 나에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리와 앨리스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스텔리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많은 구경꾼들이 스텔리를 끌었다. 무슨 일인지 스텔리가 그린 노인이 우리에게 소리치며 거기에는 스텔리 회사의 CEO가 서 있었다. 그는 또한 헨리의 좋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여 우리의 논쟁을 알아차리고 그는 당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찾아왔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단지 내 아내가 불합리하게 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당신은 그런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소피아는 친절하고 지적인 여자라서 특히 아버지의 장례식이나 상속에 관해 이야기할 때 지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대표님 직위 생각 좀 해주세요.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텔리가 말리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다가와 친절하게 웃어주셨네요. 이제부터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헨리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들은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울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나를 지켜봤다.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니, 소피아?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같은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떠난 남자는 헨리를 자주 방문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은 대표님이시면서도 저를 아껴주신다고 하시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항상 제 실적을 지켜봐 주셨고 제가 결혼 때문에 퇴사하는 걸 아시고 진심으로 바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돌봐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서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마도 가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텔리는 멍청하게 서서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AAS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조 당시 참석한 변호사 당신이 불만족스러우면 그들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변호사에 대한 언급이 앨리스를 침묵하게 하여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시켰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분에게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안 했기 때문에 헨리를 돌보고 낸시를 키우는 일을 나에게 맡기고 알리스와 스텔리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낸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안도했다. 미소 20년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우리는 스텔리와 이혼한 후 오랫동안 우리를 묶었던 떠났습니다. 나는 장례식에서 그의 말을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이혼 순조롭게 헨리가 집을 나에게 맡겼지만 낸시와 상의 끝에 그 집은 소중하면서도 아픈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헨리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을 팔기로 결정했고 그 돈으로 새 집을 구입해 상당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부를 저축하고 새 집을 설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헨리의 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스텔리가 소유권을 박탈한 후 우리의 새 집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CEO의 사유에 따라 임대 계약을 맺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강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적은 수입으로 검소하게 살고 있다는 발표. 앨리스는 이미 꽤 늙었고 가정 건강을 위한 돈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스텔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그녀를 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텔리에게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실제로 헨리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앨리스와 스텔리가 저에게 뱉은 모든 언어적 학대를 증거로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만큼의 보상액. 스텔리와 앨리스는 보상은커녕 생계도 꾸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배려하고 있었다. 스텔리는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쉬지 않고 일했고 심지어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도 거의 잠도 못 자고 있었다. 스텔리는 체력이 남아있어서 다마 노동집약적인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편에서 죽기 전에 보상금을 갚을 만큼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예요. 낸시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다정하게 저를 엄마라고 부르죠. 집안일을 너무 잘하게 됐어요. 가끔은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엄마 할머니 되면 결국 내가 챙겨줄게. 할아버지도 모실 수. 솔직히 혈연도 아닌 외동딸에게 노후를 맡기는 게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 말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낸시가 내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을 거야 엄마.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어.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는 내 인생의 자랑.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착한 딸. 오늘은 낸시에게 특별한 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요청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딸을 신랑에게 팔짱을. 엄마다.